2021년 하반기 들어서는 포스트 코로나보다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코로나 상황을 안고 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일상으로서의 뉴 노멀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슬픈 현실이에요. 코로나 사태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포피, 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플레이스, 이 유통에 미친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매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해요.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비해 고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도 모든 사업 영역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건 아니라네요.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멀티스토어 매장은 기존 판매 역할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단일 브랜드만 판매하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 이미 미국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보편적인 추세로 진행 중이어서 국내에서도 이를 따라간다고들 하네요. 또한 공산품의 경우 재고 관리가 쉽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으로 100% 대체할 수 있는 반면에 식당, 카페, 술집 같은 이런 요식업들은 오프라인 채널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포장 배달이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해요. 오프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채널의 경험을 대체하는 흐름은 상품 착용이 필수적인 이 안경 같은 제품에 조차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증강현실이 적용된 이 파라버스 앱은 안경점에 가지 않아도 착용하고픈 안경을 선택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안경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경을 구입한다고 해요. 이케아는 작년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을 런칭해서 거실에서도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해서 그 크기와 인테리어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 형태를 초월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면 기존의 판매 역할 외에 어떤 새로운 역할을 입혀야 할까요? 마케팅과 고객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을 판매 중심의 채널에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답니다. 브랜드를 접하는 순간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인상은 물론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 의도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젠 고령층조차도 온라인 채널 구입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온라인에 맡기는 거예요. 게다가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 가서 구입하는 쇼루밍족도 늘어나고 있죠. 그럼 오프라인만의 차별적인 체험의 특징은 뭘까요? 지독하게 재밌거나 압도적으로 유익하거나 아니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을 넣거나 여운 있는 그런 감동들이죠. 요새는 이러한 체험을 주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은행만 보아도 이런 징후 느끼시지 않나요?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10대층도 생겨날 만큼 이 오프라인 점포수들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럼 남아있는 은행의 모습은 어떤가요? 카페나 서점, 도서관 속의 은행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은행도 보이네요. 고객은 더위를 식힐 겸 왔다가 책 읽으면서 마침 은행 창구가 있어서 은행 일을 보는 거죠. 이처럼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 목적은 주와 부가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이 판매보다는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특화한다면 한 기업 내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채널 간의 갈등도 생기지 않겠죠. 구매 전 브랜드 체험은 오프라인이, 판매는 온라인이 전담하니까요. 반대로 온라인의 장점인 폭넓은 가격 비교와 후기를 본 후에 오프라인에서 체험과 결제하는 그런 경우도 서로 충돌되지 않겠죠. 물론 한 회사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물론 체험 매장으로 유명한 애플 스토어처럼 체험 매장 내에서도 일부 공간에서 판매를 한다면 온라인에 없는 다양한 상품들 나올 수 있겠죠. 별도의 오프라인 전용 체험 상품, 오프라인용 한정판 신상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온라인과의 교차 판매나 업셀링 상품을 구분해서 판매해도 좋겠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할인이 아닌 혜택이나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굳이 금전적 혜택을 준다면 가격 할인 대신에 구매액이 높으면 추가 리워드를 주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겠죠. 다만 주의할 것은 오프라인의 체험이 체험 자체로만 끝나고 자사의 온라인 구입으로 연결이 안 된다거나 다른 회사 상품으로의 구입으로 연결되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소비자가 낯선 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매장 위치도 굳이 임대료 비싼 그 중심 상권에 존재할 필요 없겠죠.
네, 마치 에버랜드나 서울랜드가 명동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카페에선 들어오는 손님이 처음 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예요. 결제가 끝나면 벽으로 분리된 매장 뒤에 그 공간에서 직원이 음료를 준비하는 거죠. 작은 창구에서 커피를 든 손이 빼꼼하게 나오면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인간이 더 이상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아닌 커피 머신의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노란 망고 컨셉의 인테리어가 바로 그런 삭막함을 중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좀 씁쓸하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대체, 보안, 연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할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집이나 가상 공간에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인간의 오프라인 경험들은 온라인 경험을 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즉 날아다니는 가상공간 속의 내 모습이 결코 나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맺는 관계가 눈을 마주치며 오가는 그런 대화의 경험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메타버스를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2차원 영상인 유튜브에서 하루 한두 시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 3, 4년 후쯤에는 현실과 똑같은 3차원 가상현실에서 많은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면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특별한 체험거리 제공하지 않는 매장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는 온택트 시대, 오감을 느끼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이 오프라인 경험은 희소화되면 될수록 더욱 특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프라인, 이제 잘만 갖춰놓으면 돈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 말씀 드리고 가야겠네요. 지금까지 영상은 마케터로서 인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스라님의 글을 제가 모티브로 삼아서 교육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 브런치에서 좋은 글들을 남기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